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부터 25학년도 여름방학 때 주로 진행될 제 면접 수업과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 조금 보여드리고요. 저의 특징은 보통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소장님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입시 정보나 이런 설명회 위주로 주로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력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심은 면접 강사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컨설팅까지 겸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면접하고 이제 컨설팅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제 그 두 가지 연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 여름 브로셔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유튜브 계정이나 다른 데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어, 조금 초안입니다. 아직 초안이라 좀 변동의 여지는 있고요. 면접 수업 장소나 방식 정도만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컨설팅 방식 큰 변화가 없으니까 혹시 이제 요 버전으로 자세한 것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걸 좀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 수업을 제가 이제 학교별에서 유형별로 가야 된다 해서 올해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일단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수업 장소는 조금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요거는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일정표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고 굵은 여름을 위한 추적과 커리큘럼,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그리고 할 일도 많고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일단 이 수업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화, 목, 토, 일 정도의 워킹데이를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월수금도 이제 상담이라든가 뭐 다 피드백 같은 걸 진행을 하지만 다 화수목금, 화목토일로 일단 워킹데이를 가지고 가고요.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 컨설팅에 잡혀 있는 것들이 일단 1대1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내용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룹 렉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재시문 면접 수업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재시문 면접 수업에 일순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 수업들이 이렇게 현장 강의 또는 온라인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현장 강의가 될지 온라인이 될지 혹은 어디서 하게 될지 기본적으로 이제 대치동에 있는 메디스카이랩 대치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시 좀 추가적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접 얘기 좀 하기로 했으니까요. 면접부터 좀 제가 말씀드리고 가면 일단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생기부 면접, 우리가 확인 또는 인서 면접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재시문 면접, 뭐 심층 혹은 구술 면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보시면 어쨌든 서연고 성한 정도까지는 주로 재시문 면접 위주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나 중앙대 대부분 나머지 학교에서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생기부 형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구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생계부 면접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계부에 대해서 뭔가 확인한 형태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고요. 그리고 생계부 기재가 끝나는 어쨌든 8월 말까지 행정적으로 마감이니까 그 이후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여름방학 때 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빨라야 추석 연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좀 구분되어 있는 이쪽에 제시부 면접들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 사실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겨울방학부터 하는 게 사실은 관리였는데 요즘 많이 늦춰졌죠. 그래서 어쨌든 여름방학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서울대는 일반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 거의 모든 전형, 고려대학교의 계적, 기군, 그다음에 고려대에서 면접이 있는 모든 전형 지시문 형태고요. 그다음에 성대에서 이제 과학인재, 그냥 성균인재 자전거 의뢰 정도,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공대 일부, 한양대 올해부터 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메디컬 계열에서 보는 MMI가 제시문 면접 형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 시간 30분, 면접 15분, 그리고 계열별로 다른 문제. 연세대는 8분의 5분 면접, 그다음 고대는 궤적 기준은 21분 7분, 고른 면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고른 전형 11분 6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유형들은 제가 아마 면접 설명의 영상을 따로 올려놨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이 오른쪽 질의문 면접에 해당되는 그리고 일단 저기 편성돼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른고성에 해당하는 이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로 가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서울대반 학원들이죠. 학원들이 서울대반, 연세대반, 고려대반 이런 식으로 학교별 반을 운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에 맞는 기출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맞겠죠. 근데 저는 조금 그 생각이 다른 게
사실 학교별로 가는 거는 이수련이나 파이널 때 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형을 정리해 놨는데 이게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쪽에 문과에서 제시되는 이제 8가지 유형을 놓고 봤을 때 더 많이 나오는 유형도 있고 안 나오는 유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8가지 유형이 골고루 돌아가며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는 이제 2자 비교, 3자 비교, 지심은 2개냐 3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요 문항이 고려대는 거의 반드시 나오고요. 연세대도 거의 50%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고 서울대도 대략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기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반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교라는 유형을 배우게 되면은 서울대 비교 유형, 연대 비교 유형, 고대 비교 유형을 다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꼭 이제 내가 서울대를 볼 거야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꼭 서울대형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연대형이나 고려대형까지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더 수준이 있는 그리고 퀄리티 높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유형별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까지도 항상 서울대, 연대, 고대 따로 면접관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영어 문제를 같이 풀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학교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워낙 약간 그런 발문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왜 그런지를 제가 이렇게 좀 유형별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5번째로 되어 있는데 실험 설계및 변인 통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연대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으로 가기보다는 비교 유형, 제시간 설명 평가 이렇게 일단 유형별로 쭉 8시간을 가져가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문제들을 모두 이제 시줄과 난줄로 엮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전형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전형별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기출들이 쌓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면접들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기출을 다 안 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 기출을 다 보고 가야 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기출들을 약간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학별로 수업을 했을 때, 유형별로 수업을 했을 때, 대학별 수업은 지금 대부분의 뭐 대치동의 이제 주요 면접 학원의 필두를 다 혜택하고 있는 방법이고, 유형별 면접반은 이제 제가 공부해서 계속 끌고 왔던 반인데, 장단점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대학별 면접반의 장점은 한 전형을 지원했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죠? 당연히 서울대 문제만 계속 푸니까, 아니, 서울대 유형에 특화되는 면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그 유형별로 가게 되면은 셋 이상을 지원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대학별 면접관의 단점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만일에 이제 내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러면 세 개를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요 유형별 면접관으로 오게 되면은 셋 이상 지원할 때도 이 수업 하나로 서울대 연대 고대 문제가 공통적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점은 출제 유형이 갑자기 변화해도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4학년도 고려대 개정에서 오전 문제, 오전은 이제 주로 상경계열과 사회계열 쪽 학생들이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기존 형태가 아니라 자료와 도표가 제시되고 고대는 2020년 이후로 자료 도표를 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시문 수도 6개로 늘었어요. 근데 이때 뭐 유형이 변화해서 당황했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대 면접을 같이 준비해온 친구들은 도표 분석이나 자료 해석 연습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 없이 상대적으로는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제시문 면접에 나오고 있는 유형들을 골고루 대비하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그런 유형 변화에도 당황하거나 만에 하나 불합격할 가능성도 훨씬 낮출 수 있다. 유형 부담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유형별 면접반 특징인데 난이도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서울대반, 연대반, 고대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상대적으로 어쨌든 쉬운 문제를 풀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또 문제의 난이도만 놓고 보면 유형별 난이도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뭔가 계속 충돌이 생기고 강사 입장에서도 애매하게 생기기 때문에 아예 유형별로 고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 유형 중에서 쉬운 문제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마 제가 1순환 때는 주로 난이도 하와 중 정도 문제를 풀 거고요. 2순환 때는 중과 상을 풀 거고 파이널 때는 이제 아무래도 상 위주로 풀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습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효과적인 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가 유형별로 접근의 장점이고요. 그럼 유형별 면접관의 단점은 뭐냐? 내가 그 서울대만 볼 건데, 혹은 뭐 고대만 볼 건데, 서울대 연대 문제를 굳이 풀어야 돼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그냥 고려대만 해서 그 고려대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런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훨씬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비교 유형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또 유형 자체가 안 나오던 유형이 나와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코스트와 베니핏을 따져보면 베니핏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시작하는 일순환 단계에서는 혹은 뭐 지금부터 아마 면접관들이 꾸준히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은 최소한 이렇게 세계를 좀 함께 가르치는 수업을 한 번쯤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유형별 수업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매주 1회 오게 되면 3시간 30분을 구성을 할 거고요. 뭐 요거는 이제 온라인 줌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좀 모의 면접을 한 두 번 정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중에서 제가 아마 매주 3시간 반 동안 다 네 문제, 적으면 네 문제, 많으면 다섯 문제까지 풀 텐데 그중에 두 문제 정도는 실제로 학생들이 10분이면 10분, 15분, 15분 준비를 하고 실전 1대1 모의 면접을 하는 스타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모의 면접은 한 번은 아마 최소한 제가 들어갈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 두 번 다 저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네다섯 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문제는 일단 모의 면접까지 해보는 거고 나머지 두 문제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한번 시간을 갖고 답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 절반 정도가 흐를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앞서 보셨던 걸로 이제 제 수업 유형별로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첫 시간엔 그러면 비교라는 것은 2자 비교는 어떻고 3자 비교는 어떻고 그 각각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템플릿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실제로 풀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좀 대답을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매주 하나 정도는 약간 주요 이슈를 다루는 이슈 분석 시간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의 특징을 좀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주요 학원들 쪽에서 이제 뭐 저도 이 중에 하나의 이름을 담았었습니다만 그 학원들의 수업 방식과 제 수업 방식 왼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커리큘럼 저는 유형별로 나간다. 학교별이 아니다. 그 말씀 드렸고요. 인원은 저는 일단 8명으로 잡고 갑니다. 그래서 1순환, 2순환 8명이고 파이널은 결국 1대1 수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때는 막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다른 학원들은 뭐 10명, 12명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무제한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후기 보시면 공장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진도는 저는 아마 이제 매주 서경고 기출을 섞어서 네다섯 문항 정도 가지고 갈 겁니다. 아마 최소 네 문항 정도를 풀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아마 이 대형 학원에서는 뭐 한 문제를 깊이 푼다는 그런 취지이긴 하지만 안 할 세 문항 정도 풀고 가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토론식입니다. 토론식이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다 답변을 들어봐야 할까. 물론 모의 면접을 할 때 저랑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 모의 면접은 1대1로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뭐 23년 기출을 우리가 풀어볼 건데 1번 뭐 A 학생 말해볼래? B 학생 말해볼래? 이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다 이 내용들을 힘들지만 네, 다 칠판에 전자칠판에 메모를 하면서 갑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같은 문제인데 A는 저렇게 풀고 B는 저렇게 푸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다른 학원들은 뭐 서울대 수업은 좀 토론식 이렇게 다른 학생들 시켜보기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주력이 이제 걔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방식이 좀 많고 아무래도 연구대로 가고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특히 이제 논술 선생님 출신 강사들은 아무래도 문제 풀이 자체에 좀 집중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는 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네, 모의 면접 말씀드렸고요. 모의 면접은 아마 없는 학원도 있어요. 대형 학원 중에서는 이 모의 면접이 사실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해도 보통 이제 전담 조교들이 있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마 쪽 대치 쪽에서 어쨌든 주요 학원의 메인 강사급들 중에서 모의 면접을 직접 하는 강사는 여전히 저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매주 두 번 한 한 번 정도는 제가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대학에 지금 단역반 하고 졸업을 한 멘토 선생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또 제가 해줄 수 없는 바로 직접 수험생 입장에서 최근 한 3, 4년 안에 면접을 경험했던 학생들한테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멘토가 한 번 정도는 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은 저는 매주 학부모님들한테 문자 피드백을 보내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은 일단 면접 수업을 소득이 없고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이 채점편의 평가지가 그냥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뭐 학생이 얼마나 잘하냐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난주보다 무엇이 나아졌고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이런 점들을 서술형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 수업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첨삭입니다. 자, 첨삭은 뭐냐면 학생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푸는 걸 메모를 하고 이걸 토대로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 메모를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구술 수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결국 자기만의 메모를 작성하는 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내가 네 줄 정도 썼을 때 1분을 말하는구나. 내가 도표 정리는 어떤 식으로 약간 도식화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요. 근데 아마 이게 뭐 논술 답안지를 첨삭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다른 학원들에서 메모지 첨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지 첨삭이 들어간다는 게 일단 수업에서 어쨌든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다른 정도가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고요.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3시간 반을 잡아놓고 아마 다른 학원도 대부분 3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 3시간 30분을 온전히 다른 거 없이 이 수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일단 제가 그 총 시간 중에서 일단 100분 정도는 이제 완전히 학생들하고 같이 강의실 안에서 같이 그룹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20분씩은 모두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인원이 이제 뭐 이제 수강생 인원만큼 되겠죠. 뭐 가령 8명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고 근데 아마 다른 특히 대형 학원들은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뭐 문술 수업이랑 같이 겹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업 두 개를 번갈아 주시기 때문에 아마 강사 자체가 한 시간이나 길어야 한 시간 반밖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다른 수업에 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강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정도와 몰입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다음. 이제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게 투명성인데요. 저는 뭐 제 브로셔도 좀 나가 있고, 지금도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제가 1차 시 때 무슨 문제를 풀 거고, 어떤 수업 주제를 할지를 강의 계획서를 다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시작한 거의 14년 전이네요. 14년 전부터 고수하고 있는 방식인데, 근데 다른 수업들은 강의 계획서란 걸 애들이 받아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일인데 뭐 수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수능 수업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논술이나 구술 수업 쪽에서는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번 시간에는 뭐 예를 들면 23년 서울대 기출을 풀 거고 22년 연대 기출을 풀 거고 전형 다 해서 무슨 문제를 푸는지 다 공개한다. 굉장히 투명한 수업이다. 또 심지어 제가 뭐 이 수업 방식도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투명한 것이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점에서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어쨌든 한 반에 8명 정도 그리고 뭐 8명이 사실은 꽉 차진 않습니다. 대부분 제 경험상 이제 5명, 6명도 데리고 수업들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쭉 가도 고3의 경우에는 사실은 1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12월 초나 12월 말쯤에 학생들한테 다 한 명 한 명 이제 확인 연락을 하는데 수치가 어떻게 되고 점수가 어떻게 되고 이 정도 학생들을 제가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고 카톡방도 있을 정도로 애들과 이제 굉장히 밀착돼서 케어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학원, 유명 학원에 가시면 그 정도의 친밀감을 기대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분명히 제 수업은 차별화가 됩니다. 특히 이제 답변 메모지 첨삭 그리고 수업 진도나 방식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면에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온라인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커리큘럼과 진도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좀 아직도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어. 사실 학생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괜찮은데 부모님 마치 현강보다 매우 이제 질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UD 수업인데요. UD에서 이렇게 지시문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학생 답안을 받아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구술이라는 거는 말로 하기 때문에 휙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메모를 하고 봐야지만 제대로 지적을 하고 뭔가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는 2분 57초 말을 했고 이런 내용이 써 있었고 2번 문제는 이런 키워드 잡혔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제가 현장 강의에서 칠판에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거나 타이핑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렇게 같이 문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기 내용 같이 보면서 갈 수 있다. 여기 이제 사실 화면도 뜨는데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초상권 때문에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마치 이제 뭐 다른 강의들처럼 현장 강의 진행되는 거를 그냥 중계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업 퀄리티가 떨어지죠. 더군다나 제가 토론식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냥 수중계, 중계를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되면은 온라인 참여 학생들은 거의 발언을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은 온라인용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수업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따로 시간을 잡아서 따로 반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현장 수업 중계가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똑같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학생들 답변을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 제 블로그 내용인데 여기 이제 필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학생들이 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가운데 사진은 현장 강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실제로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3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멘토들끼리 이제 그 책 모임 할 때 모임의 모습을 가져온 건데 아이들 초등학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 화면 오른쪽에 아이들의 모습이 뜨면서 똑같은 거죠. 현장 강의는 실제로 뭐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는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이제 정말 좀 샤이하거나 아니면 이제 MBTI 그 아이 친구들은 처음에 한두 시간은 화면을 켜지 않고 오디오만 켠 상태로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 강의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 지방에서 특히 이제 논술도 그렇지 면접 수업은 들으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 강의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학생들만 위한 강의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에 오가는 것까지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이 줌 수업이 더 이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2020년에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 이걸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약간 정립된 양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일산이나 아니면 영통이나 이쪽 학생들도 뭐 주말에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오가는 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간 뭐 그런 체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줌 수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줌 수업도 운영되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하고 뭐 오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대치까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답변 메모라든가 아니 무슨 뭐 기타 피드백 같은 건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대1 면접도요. 여기 이제 줌에서 그 따로 1대1 방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 보존되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제 면접 수업을 듣고 합격했던 친구들이 좀 적어준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아래쪽 지금 연세대 재시문 면접 강의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과 거의 공통 형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이 수업에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추천하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위에 친구를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에 갔던 이제 외고 출신 친구인데 어 이제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형 공장식 학원에 갔을 때는 뭐 조교생보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잘 본인의 기억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서 꾸준히 관찰하면서 변화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는 얘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 수업의 학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는 제 면접 서비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1대1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우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여름 동안 진행하는 컨설팅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다양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3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생기부 컨설팅, 배치 컨설팅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고3들 혹은 N수생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치는 일단 제가 뒤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수시 원서 6개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거기에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를 마지막 학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뭐 내일까지네 글피까지 보내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주시기 때문에 학생과 SNS로 주고받는 형태로 그 세트 500자 혹은 뭐 상세들하고 500자를 학생이 보내면 제가 다듬어서 다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지금 구상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고요. 가능하면 이제 저는 배치 컨설팅을 하고 상황이 이렇게 생기고를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하게 보내드리는 편인데 그러려면 보통 7월 첫 주 정도에 1학기 말고 고사 끝나고 바로
생기부가 이제 기재가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이제 뭐 6월 달 중에 배치 컨설팅이 좀 진행되는 게 좋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이라면 아니면 제가 한번 이제 학생 생기부 봤던 친구라면 뭐 2학년이든 3학년 초든 그럼 바로 요 생기부 기재 컨설팅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각각 고3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요. 요거를 묶어서 일단 본적으로 배치 컨설팅 완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일단 원칙적으로 서류를 이미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는 교육청이 제시한 액수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 시간당 이제 저희가 강남 서초에서는 시간당 30으로 일단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 근거가 이 시간에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네, 시간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특히 배치 컨설팅을 오시면 저는 이렇게 진행들을 해요. 어디까지 가면 입시를 끝낼 수 있습니까? 주관적 마지노선. 그래서 요거는 합격하면 등록을 할 거다라는 데가 어딘지를 이제 부모님 학생 따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예를 들어 뭐 이제 고대는 가야죠. 문과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이렇게 전형이 뻔하게 나오죠. 8개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럼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과들을 맞춰가는 형식.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일단 돼서 일단 왜냐하면 본인이 뭐 등록도 안 할 곳을 쓸 필요 없으니까요. 일단 요건 주관적 마지노선을 좀 정해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마지노선입니다. 뭐 이건 아무래도 산모 용모를 갖고 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좀 용모가 쉬워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서는 정시 이상을 쓰는 거니까 수능으로 가능한 최선의 학교 확보.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2등급이면 보통 저희가 뭐 중경외시 어딘가에 가요. 넓긴 넓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가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세 개 정도는 뭐 약간 이제 상향이 되는 거고 정시 기준 봤을 때 중경 정도 간다고 했으면 중경이 약간 뭐 중간 라인이 되는 거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신입대나 건대를 쓸 건가 말 건가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안 써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정시가 불안하니까 얘네 둘은 이제 수능은 면접이니까 쓸래요 수능 보고 안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실제로 그 시립대에서 좀 공개했던 한 학생의 프로파일을 좀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내신 1.8이고 그랬을 때 이제 화공과로 준비했을 때 혹은 IS나 그냥 화학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보통 그 주요 대학들의 서류 평가 기준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뭐 전체 내신, 뭐 학업 역량이죠. 관련 교과, 이건 이제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겹치는 부분, 연관 활동, 이건 주로 진로 역량, 학습 역량이 소위 탐구력 부분, 전형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 기타 뭐 부분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제 학생이 아니고 그 신입대에서 공개한 프로파일을 갖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일단 뜨는 거죠. 아까 1단계에서 그럼 걔가 내신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변형들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탈릭으로 쓴 거는 상향이고요. 그냥 써 있는 거는 적정이고 볼드로 돼 있는 건 이제 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갔더니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신 그런 5단계 평가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 밑에 점수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 고소성한 몇 점, 중경시간 몇 점, 동호국 몇 점. 거기에 따라서 놨을 때 빨간색은 어렵겠다. 네, 오렌지색도 어쨌든 상향이 되는 거죠. 상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청록색 정도가 뭐 적정 라인, 그다음에 파란색 정도가 안정 라인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이 정도의 카드 썼다면 이제 시립대를 붙어서 다니는 거니까 이제 요 시립대 4번 카드에서 뭔가 된 거고 학종으로 1, 2, 3번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이 학생이 시립대보다 뭐 더 인기학과 상위권 혹은 학교를 원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이제 플랜 B나 C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컨설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하고 뭔가 면접 수업이 됐든 일대일 컨설팅 진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 아래 이제 저의 컨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제 업무용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 블로그, 밴드,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 촬영되어 있으니까 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올해 하반기는 지금부터 한 9월 첫 주까지가 대입 1순환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룹 수업 대 컨설팅으로. 그다음에 대입 2순환은 일단 그룹 수업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 대입 파이널에서 이제 뭐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1대1 수업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고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름방학에도 이거 가능합니다만 주로 어쨌든 수업쯤부터 많이 오시죠. 그때 뭐 자사 등록, 자소서 면접, 졸업 수업도 있고 1대1 컨설팅도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5년도 여름 제가 진행하는 면접과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상담 전화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